네네. 말씀하시는 게 거의 뭐 전문가 수준이에요. 아, 예. 근데 네.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만한 게 별로 없는 그런 질문인데요. 네. 우선 이제 한국말 같은 경우에 네. 저는 이제 그 말씀하시는 뉘앙스를 충분히 이해를 해요. 네. 그런데 이제 여기가 재개발이 됐던 참 재건축이 됐던 리모델링이 되었던 네. 가격 상승 그래프를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 네. 얘만 특이하게 올라가는 거는 없어요. 네, 맞습니다. 예. 그거는 뭔 얘기냐면 지금 분당선 있잖아요. 네. 분당선 역세권에 있는 아파트들을 한 서너 군데 역만 뽑아서 그 중에 있는 거를 아파트를 뽑아서 그래프를 딱 보면 거의 같은 모양이에요. 네. 그럼 결국에는 중간에서 여기는 뭐가 가깝고 여기는 뭐가 있고 여기는 이런 개발이 호재 있고 뭐 있고 각자가 다 설명할 수는 있지만 네. 제가 그런 설명을 잘 안 하는데 방송에 나오면은 그런 설명을 안 하는 이유는 그래프를 봤더니 다 그런 것들이 반영돼도 똑같더라는 거예요. 네. 이게. 그러니까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얘도 똑같다. 결국에는 지금 가격이 올라온 건 전부 풍선 효과다. 네. 풍선 효과인데 이 풍선 효과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다. 네. 과거하고 똑같이 예를 들어서 본다면 풍선 효과는 2년이었다. 네. 풍선 효과는. 주로 경기도의 풍선 효과는 20년이거든요. 19년 하반기부터. 네. 20년, 올해가 21년이에요. 네네. 그러면은 과거의 풍선 효과로 따진다면은 거의 올해로서 거의 풍선 효과는 거의 마무리될 확률이 높다. 네. 그러면은 내년 후년 앞으로 이제 해수로 따지면 앞으로 2년 정도 전후로 했었을 때는 적어도 조정기가 들어갈 확률이 높다. 네. 이거는 이제 과거 조건과 미래 조건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미래 조건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거 조건을 빗대어 봤었을 때 그렇다. 그런데 또 여기에 또 하나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거는 뭐냐면은 3기 신도시라는 거거든요. 네. 3기 신도시가 탄생되기 전에는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전부 분당선, 3호선 또는 뭐 신분당선 주로 이것이 주 라인이거든요. 주 라인. 네. 저 강북쪽으로는 이제 3호선 라인들, 강남쪽으로는 분당선과 신분당선 이 라인인데 3기 신도시가 들어오게 되면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이 돼요. 네. 사방으로 다 뚫리죠. 네, 교산 신도시, 남양주에 있는 왕숙천, 저 위에 있는 창릉, 저기 있는 뭐 그 시흥, 기타 등등에서 전부 들어올 수 있는 노선들이 다 생기는 거고 GTX, KTX까지, 참 GTX까지 그렇죠. 그러면은 네네. 그만큼 효과가 떨어질 확률이 높다. 효과가. 네. 예. 이제 그런 측면까지 같이 이렇게 본다면 앞으로 이제 지금 사전 청약이 이제 3기 신도시가 사전 청약 시작했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본 청약이 앞으로 한 2년 뒤에 한다고 보고 네. 그러면 입주 때까지는 본 청약 후에 한 2, 3년 정도 간다고 보면 한 4년, 네. 5년 뒤에 입주될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네. 통상 과거에 제1기 신도시가 나올 때 92년도에 입주를 했는데 네. 1기 신도시 입주하기 전 2년, 그러니까 90년에 가격이 꺾였어요. 네. 그러면은 1기 신도시, 3기 신도시가 입주한 걸 5년 뒤를 본다면 네. 과거하고 똑같이 간다면은 향후 입주 2년 전, 앞으로 2년에서 3년 뒤에는 조정이 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 시까지를 같이 본다면은 풍선 효과는 오히려 그 전에부터 올 수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단지 투자다. 투자 쪽에 포커스를 잡고 있는 투자자라면은 네. 이 풍선 효과의 정점을 어디로 볼 것이냐. 그 정점 가기 직전에 매도 타이밍을 잡아야 할 것이다. 네. 저는 그렇게 하나를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제 공공재개발이라는 건데요. 네네네. 공공재개발에 대해서
위험도가 앞으로 뭐 청산 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거는 그거는 좀 뭐냐 하면 약간의 욕심인 것 같아요. 네. 청산 대상이 된다면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네, 그렇죠. 왜냐하면은 청산이 되었을 때는 내가 원하는 가격하고 관계없이 거기 있는 평가 금액으로 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러면은 나는 손실이 날 수가 있어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정부 정책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 네. 언젠가는 그 사람들도 구제하게끔 풀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가능성은 있어요. 네. 그런데 그 가능성을 보고 제가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저라면은 이거를 정리를 해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네. 공공 재개발이 아닌 네. 아예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데가 있어요. 거기는 공공 재개발 아니니까 내가 물건 사두면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 데를 아예 투자를 들어간다면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네. 좀 기다려 보면서 그러면은 걱정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사실은 태평 이사동 같은 경우에는 네. 가로주택 정비 구역으로 24개 구역이 지정이 이미 되고 네. 1, 2구역 같은 경우에는 벌써 재개발이 들어갔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번에 그 이사대책의 일환으로 성남시 2개 지구 중에 성남여중 서축구역이 갑자기 그렇게 변경이 된 거죠. 그러다 네. 보니까 이사동 쪽에 이동 쪽으로 이렇게 물건을 보다가 혹시 지금은 아닌데 향후에 편입되면 어쩌나 하는 것 때문에 좀 걱정이 있는 거거든요. 네. 네, 지금은 말씀하신 대로- 아닌데 네네, 나중에 지금은 편입되면 어떡하냐고요? 네네네. 그거는 고민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아, 그거는? 그렇습니까? 나중에 편입되는 거는 네. 그 기준 자체를 소급해서 적용하기는 힘들 거예요. 아, 근데 현재 이사 대책을 해석하면은 마치 그 6월 말까지 등기치지 않은 사람들은 네, 맞습니다. 예, 현금 청산 할 거라고 해서 근데 네. 부지를 지정도 안 하고 네. 예. 그 이후에 등기를 친 사람들은 현금 청산 네. 대상이 한다고 하니까 실제로도 태평 이사동은 매물이 조금 이제 거래가 뜸해져 버렸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거는 법적인 해석의 문제고 법적 네. 논리 문제인데 네. 현재 상태에서 얘가 그 공공재개발 구역에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안 들어가는 물건을 내가 사갖고 있는데 몇 년 지났더니 들어가더라 이거야. 네. 그래서 지금 기준으로 해갖고 얘를 청산한다. 그렇게 하기는 어려울 거라는 거죠. 아, 네. 예. 그거는 이제 법률 불속의 원칙이라는 네. 기본적인 그 틀을 벗어난 그거는 현재 이미 진행되고 있는 구역, 정비구역 지정되는 구역이나 이런 데 기준으로 봐야 되지. 만약에 그렇다면은 앞으로 재개발이 될 지역에는 어떤 물건도 사면 안 되죠. 그렇습니다. 다 걸리니까요. 네네. 그럼 어느 누구도 사면 안 되잖아요. 네. 다 청산 걱정이 되죠. 대상이니까. 그러니까 네. 그거는 좀 말이 안 맞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런 걱정이라면은 저는 별로 걱정 안 해도 되지 않을까. 네. 그럼 갈아타기도 그 충분히 정도, 그 정도 하시고 또 혹시 제가 네. 또 이렇게 잘못 아는 분야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게 있으면 또 알려주시고요. 예. 네, 알겠습니다. 말씀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건강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